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제 아쉬웠던 거는 잉글랜드 승밖에 없다. 왜냐면 잉글랜드가 그 정도로 골을 못 넣을 거라 생각은 못 했고 그게 이제 잉글랜드가 가장 좋아 보였었는데 그것만 적중했더라면 이제 1, 2순위 묶은 이제 다폴더 16배도 이제 적중을 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어제는 조합을 좀 줄인다고 무승부를 갔기 때문에 무승부를 나눠서 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보스니아 언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뭐 그 미축 그 콜로라도 언더인가 오스틴하고 하는 그리고 시카고 파이어 뭐 오버 그래서 몇몇 이제 언오버를 가려 했어요. 근데 경기 시간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거 두 개만 따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2순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위스 요렇게 프렘만 가려 했는데 보스니아 언더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수를 늘리면서 조합을 줄였고 뭐 그 결과 이제 배당도 늘어나고 해서 좋긴 한데 잉글랜드만 적중했더라면 좀 더 이제 많은 적중과 더 많은 배당을 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쉽고 그래도 다행히 무승부 이제 나눠서 간 것 중에 초반에 그 라트비아랑 그리고 몰타에 이제 무승부가 적중을 하면서 무승부 하나 건져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있는 경기도 운이 좀 따라줘가지고 이마발이랑 이제 전남 무승부도 적중을 했고 그리고 오전에 있던 MLB 제가 요새 MLB 1점 차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많이 간다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회차마다 아니면 뭐 이제 요일이 바뀔 때마다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건너뛰었지만 그것도 이제 가는 것마다 이제 적중을 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너무 이제 잘 운이 따라줘서 이제 잘 맞아 들어가서 그 흐름을 아마 이제 축구 무승부가 이어받은 게 아닌가. 왜냐면 저는 이제 무승부 적중률이 좀 최근에는 거의 이제 적중이 안 될 정도로 무승부 적중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1점 차로 하다 보니 이거 축구 무승부보다 그 1점 차가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나중에 축구 없을 때 뭐 계속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고 근데 또 어제는 또 축구 무승부도 괜찮아 보여서 갔는데 그것까지 적중을 하면서 어제만 축구 무승부 두 개 그리고 그 야구 1점 차도 했기 때문에 사실 무승부 정도의 배당이 3개나 적중을 했죠. 거기다 이제 2순위였던 이제 프렌과 이제 언어볼 섞은 4.8배도 이제 나쁜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경기 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나름 잘 잡아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보다 경기 수는 적지만 좀 잘 골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2시 경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번에 하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이 먼저 시작하는 그러니까 새벽에 있는 경기 내일 오전에 있는 그 뭐 MLS 그걸 제외하고 네이션스도 제외를 하고 그거는 이따 좀 오후 늦게쯤 오고 지금 이거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미야 도야마 이와타 산프이로가 먼저 시작하고 요코 FC 인천 김포 가시화가 이제 저녁쯤에 하기 때문에 나눠서 가든 뭐 섞어서 가든 요거 8개 먼저 가서 구매를 하고 와서 오후 좀 늦게 뭐 저녁쯤은 아니고 한 4, 5시쯤이나 그쯤에 와서 네이션스랑 그걸 하면 되겠다. 물론 이제 구매하러 갈 때는 아마 저 가시화 경기가 끝날 때쯤 9시 넘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적중 여부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6월 시작부터 출발이 너무 좋았다. 그 출발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자 축구 무승부로 시작을 했거든요. 단폴. 그게 어찌 보면
여기까지 지금 흐름을 이어온 게 아닌가. 그, 어쨌든 무승부로 시작한 흐름이 요새 5월 달까지 무승부가 진짜 안 좋았는데 뭐 6월에는 무승부 적중률도 가는 조합에 비해 너무 좋고, 그리고 야구 1점 차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저한테 그 흐름이. 그래서 경기 수를 뭐 정해놓진 않겠어요. 뭐 꼭 2개만 간다, 뭐 3개 위주로 가겠다.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좋아 보이면 뭐 어제처럼 4개도 가고, 조합 수를 줄이면서 경기 수를 늘리든, 좀 애매하다 싶으면 경기 수를 줄여서 조합을 늘리든,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 정해놓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고배당만 가겠다, 뭐 낮은 배당만 가겠다. 유동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아무리 배당이 낮고 뭐 1.5 이하더라도 무조건 1.5 이하를 배제하지 않고, 어제 뭐 리투아니아도 솔직히 배당이 떨어져서 안 가려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배제하지 말고 뭐 괜찮으면 낮은 배당이라도 섞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2시 경기이기 때문에 처음 그 마감 시간이 8경기만 하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야 에임에 먼저. 자, 일단 첫 경기는 제가 보고 왔거든요. 지금 콜로라도도 지금 이렇게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애초에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언오버 그게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 언오버도 적중을 했네. 왜냐면 그 보스니아 언더, 뉴질랜드 언더, 그리고 DC 유나이티드 오버, 그리고 마지막 거는 마지막 경기라서 뺐던 것 같은데 요 3개 3.9배였네. 결국 뉴질랜드 DC 유나이티드를 버리고 이제 보스니아를 저기 끼워 넣은 거라서 뭐 마지막 경기는 상관이 없었네요. 언더로 끝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30 몇 배짜리를 가려고 했다 못 간 게 있는데, 이것도 잉글랜드가 껴있네. 결국엔 어찌됐든 간에 잉글랜드가 껴있는 건 다 틀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미야 경기는 봤거든요. 왜냐면 원래는 구매하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1시 전까지는 해서 보니까 그 에이메가 오미야 상대로 최근 3승 2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물론 오미야가 홈에서는 에이메 상대로 좋긴 한데 마지막 홈 경기도 졌고, 그리고 이 오미야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홈에서 지금 성적도 2위긴 한데 에이메가 이제 꼴찌입니다. 홈에서 6승 3무로 무패입니다. 무패. 그리고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꼴찌인데 원정에서 1승 6무 1패로 한 번밖에 안 졌어요. 원정. 이러면 당연히 홈에서 무패인 이제 오미야를 가야 되지만, 에이메가 최근 원정에서 6경기 연속 진 적이 없는데 그 6경기 모두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2대2 무승부도 2번이나 있고, 뭐 3대2로 이긴 경기도 있고, 오미야 같은 경우도 이와타 상대로 2대2, 뭐 3대0, 그리고 도야마 2대2. 그래서 득점이 많기 때문에 오미야도 은근히 홈에서 2대2 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땐. 해서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상대 전적에서도 그래도 좀 비볐던 적도 있고, 그래서 오버를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야마하고 미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리그 컵이랑 이게 같이 섞여 있거든요. 잠시만요. 도야마 미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도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18위, 미토가 이제 4위. 여기도 순위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이제 미토도 홈에서는 무패긴 한데 원정이 홈만큼 좋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도야마도 홈에서 성적이 좋진 않고,
지금 보면은 공격에 이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일본인 선수가 이제 명단이 제외됐고, 도야마 같은 경우 미토는 오히려 공격 쪽에 뭐 전체적으로 결장으로 볼 때는 미토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득점인 선수가 이제 빠지니까 도야마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상성에서는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도야마가 홈에서는 미토한테 밀리진 않습니다. 네, 10년도 더 된 전적이라서 굳이 참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최근의 도야마의 흐름인데 최근 컵 대회에서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컵 대회 제외하면 리그컵도 제외를 할게요. 순수하게 이제 리그만 봤을 땐 3월 초반에 이긴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얘긴 지금 한 13경기 정도 승리가 없거든요. 무도 한 7번 있고. 자, 그러면 도야마가 어쨌든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보면은 뭐 바렌나, 오미야 원정, 그리고 최근 오이타, 삿포로, 아키타까지 골을 계속 넣고 있긴 해요. 꾸준하게. 많을 땐 2골도 넣고. 근데 미토는 보면은 괜히 성적이 높은 게 아닙니다. 최근에 진 거는 컵 대회밖에 없고, 컵 대회를 제외하고 리그를 봤을 때는 지금 9경기 무패입니다. 7승 2무. 최근 5연승. 그래서 이 경기도 미토가 뭐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 홈의 흐름도 지금 연승 중인데 원정에서도 최근 3연승 중이고, 뭐 컵 대회 합치면은 뭐 리그컵을 합쳤을 때는 무패가 더 길긴 하지만 최근 컵 대회 홈에서 지긴 했거든요. 근데 리그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을 내자면 도야마도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긴 하고, 미토도 어쨌든 흐름이 질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미토도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다득점 많이 합니다. 두 골씩 연속으로 4번 넣었고 3골도 넣고, 물론 홈에 비해 원정 득점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도야마도 보면 최근에 2골씩 몇 번 넣은 적이 있고 득점도 꾸준하다 보니 요 경기도 미토가 흐름이 아무리 좋더라도 홈이 아니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야마가 타이밍상 이겨줘야 될 때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도야마 프렌을 가기도 애매해요. 흐름 자체는 냉정하게 미토가 더 좋기 때문에 어디가 이기든 오버날 가능성이 있다. 배당도 좋고. 그래서 전 오버 봅니다. 그 다음 이와타하고 쇼난 가도록 할게요. 그 와중에 콜로라도가 언더로 끝났네. 이러면 어제 언어보도 거의 예측했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잘 들으셨던 분들은 잘만 골라가셨으면 적중을 하셨을 거라 보고, 자, 그 다음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타 쇼난. 이 경기는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리그 경기가 아까 J리그2는 리그 경기인데 1부는 컵대회입니다. 그래서 컵대회 변수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이와타가 최근 쇼난 상대로 홈에서 연승 중이긴 합니다. 뭐 상성은 살짝 우세고, 지금 봤을 때 이와타는 또 지난번 컵대회 쇼난 원정에서 퇴장이 있었거든요. 이게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다 보니 지난번에 원정 가서 졌습니다. 거기다 퇴장까지 있고, 그리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퇴장은 없지만 수비에 이제 좀 비중이 높은 선수가 이제 국대 차출로 나갔기 때문에 뭐 반반이라 봐야죠. 퇴장과 이제. 근데 퇴장한 선수가 비중이 높진 않아요. 비중이 높진 않아서 뭐 큰 차이는 없고, 일단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무패 흐름을 이어가다가 8경기 만에 진 거거든요. 3승 3무였다가 이제 3승 3무 1패로 됐는데, 이게 홈이고 첫 경기를 이제 어쨌든 원정 가서 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 이와타 입장에서는. 그리고 쇼난 같은 경우 확실히 최근에 뭐 연승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홈에서만 이제 3경기 무패지
리그에서 보면은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고 승리도 가끔씩 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와타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 그래도 이와타가 지금 보면은 J리그를 보면은 이게 쇼난이 1부고 이와타가 2부거든요. 그래서 홈에서의 이와타가 뭐 물론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2부 팀인 걸 감안하면은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쇼난이 2대0으로 이기다 보니 뭔가 프렌을 가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고민이 됩니다. 지금. 왜냐면 쇼난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득점도 그렇고. 그리고 가끔씩 이긴다 했잖아요. 가끔씩. 근데 2부 팀한테는 뭔가 강한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슈팅도 2배 이상 차이 났고 점유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와타가 홈이기 때문에 질 것 같진 않아요. 뭐 비기거나 1대0으로 뭐 지든 이기든 결국 진출은 쇼난이 할 것 같습니다. 전 이와타 프렌을 볼게요. 이와타 프렌. 이와타 프렌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프이로하고 후쿠오카도 컵대회입니다. 자, 산프이로 지금 5위죠. 후쿠오카는 15위. 득실도 산프이로가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홈에서 후쿠오카 상대로도 최근 3연승. 진 적이 별로 없어요. 딱 한 번밖에. 그래서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지금 순위도 그렇고 다 좋은데 산프이로가 이제 5연승 하다가 최근 가와사키한테 지고 후쿠오카한테도 집니다. 원정 가서. 그래서 지금 연패 중이에요. 지난번도 아마 극장골로 이제 가와사키한테 졌는데 후쿠오카한테 질 줄은 몰랐다.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도 거의 반반이었어요. 반반. 그래서 리그컵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도를.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언더가 많고 최근에 뭐 3프1호를 이기긴 했지만 리그로 보면은 지금 9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얘네 문제가 뭐냐면 득점력이에요. 득점력. 한 골 이상을 잘 못 넣습니다. 최근에. 리그 초반에도 2골 넣은 경기가 몇 경기 없었고 최근에는 무득점 경기도 많고 그래서 넣어봤자 한 골 이상을 못 넣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산프이로도 물론 홈에서 2골씩 넣은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가끔씩 무득점도 있고 뭐 한 골 넣은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산프이로 승을 봐야 되긴 하는데 비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인 게 산프이로 승을 가야 되냐 아니면 언더 쪽을 봐야 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더보다는 그래도 산프이로 승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정 불안하시면 언더를 좀 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언더가 살짝 애매해요. 최근에 이제 이겼던 경기 2대1 스코어도 있고 언더 오버가 약간 반반 느낌입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뭐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다. 언더나 승이나 배당이 똑같으면 그냥 승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봐야죠. 이제 결장 부분. 산프이로는 일단 주전기퍼가 국대 차출로 나갔고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차출이 없지만 수비에 임대 계약에 한 명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공격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골이 가장 많은 선수도 한 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부상 때문인지 몰라도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키토모야 4골 1럿인데 요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뭐 주전기퍼 빼고는 공격에서 뭐 빠지는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산프이로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4경기가 끝난 거죠. 이제 2부 3부 4경기가 끝났습니다. 2부 3부 4경기는 4경기가 2부 3부 4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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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
요코 FC부터는 또 저녁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따로 가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코 FC하고 세레소 오사카. 이 경기도 컵 대회입니다. 요코 FC가 지금 17위, 세레소 오사카는 8위인데 리그에서 득점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득점이 좀 많이 차이 나요. 세레소가 이제 득점이 가장 많습니다. 교토상가랑 그리고 가와사키 요 세 팀이 동률인데, 일단 요코하마 FC가 세레소 상대로 홈에서 좀 밀려요. 마지막 홈 경기를 잡긴 했지만 최근입니다. 최근 3월에 이제 2대0으로 이겼는데, 요코하마 FC의 최근 전적들을 보면은 4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뭐 가시와나 마치다하고 비기긴 했지만 하필 또 지난 이제 세레소 원정 가서 이제 1대4로 졌기 때문에 3골을 극복해야 됩니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전반엔 0대0이었는데 후반에 이제 4골을 먹힌 거라서 그 3골이 다 극장입니다. 극장. 뭐 극장골이라기보다는 이제 추가 시간에 터진 거라서 세레소가 이제 90분 이후에 2골 넣었고 요코하마도 90분 이후에 1골. 자, 그러면 어쨌든 올라가는 건 세레소일 것 같거든요. 최근에 세레소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 시미즈전도 4골, 우라와 원정, 교토상가하고의 컵대회 다득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득점이 좀 높아요. 괜히 30골 넣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컵대회에서도 조차 득점이 많습니다. 컵대회만 보면 다 오버거든요. 최하 3골, 많게는 5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 요코하마 FC가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결국엔 이제 어디가 이기냐 요 싸움인데, 일단 요코하마 FC는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도 마찬가지고 뭐 차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그래도 세레소 오사카 이길 확률이 크죠. 지금 배당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죠. 결국엔 요코하마 FC가 세레소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3월 15일 날 2대0으로 이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좋은 건 오버입니다. 오버. 세레소가 다득점으로 또 이기든 아니면 3골 차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 안 해서 무난하게 하든. 왜냐면 또 3일 뒤에 또 컵대회가 있어요. 뭐 요코하마 FC도 다 있긴 한데, 요코하마 FC는 컵대회 일정이 리그 뒤에 열리기 때문에 좀 여유가 더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근데 세레소는 3일 뒤에 이제 좀 약팀 상대로 홈에서 하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버 가는 게 가장 좋다. 뭐 고배당 노릴 거면은 세레소 승을 노려도 되는데, 원정에서 이제 무득점 경기들이 몇 번 있었고, 특히 올 시즌 리그에서 요코하마 FC한테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승보다는 그냥 오버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버도 배당이 높아요, 꽤. 그래서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하고 부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2로 넘어와서, 자, 인천이 1위죠. 이 성적이 너무 좋아요. 인천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패밖에 없고 유일하게 한 자릿수 실점이고, 부천이 득점은 어느 정도 비위지만 실점에서 이제 2배 이상 차이 나고, 득실이 가장 좋습니다. 인천이. 그리고 홈에서 이제 무패팀 중에 한 팀, 수원 삼성이랑 이제 전남까지, 어제 전남이 비기면서 3승 1무죠. 그래서 홈에서 2실점밖에 안 했고, 부천이 원정 성적이 뭐 2패밖에 없고 아주 못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워낙 인천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웬만하면 인천이 이길 확률이 높은데, 그게 있어요. 차출. 일단 수비에 청대 차출 한 명이 있고, 공격에 이제 무고사가 이제 차출이 됐거든요. 국대 차출로. 무고사가 이제 인천만 오면 골을 잘 넣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표팀 가서도 아마 교체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인천만 오면 골을 많이 넣어요. 13골입니다. 근데 국대 차출로 빠지면 이게 타격이 좀 있죠. 뭐 물론 제르소도 있고 뭐 공격진의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타격이 있다. 부천은 이제 브라질 선수의 부상 지금 지금 반반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타격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워낙 홈에서도 무패고 최근에 이제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 인천이 이길 확률이 높은데 딱 하나 걸리는 거. 지난번 천안시티 제가 인천 승에 그리고 뭐 마행까지 봤던 경기인데 첫 골 내주고 3대1로 역전했다가 결국엔 막판에 동점까지 먹히면서 결국엔 비겼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천안시티가 지금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꼴찌예요, 꼴찌. 유일하게 한 자릿수 득점인데 그날 이정엽 선수가 후반에 이제 두 골을 넣으면서 마지막 극장골까지. 이거는 좀 타격이 있다. 선제골 내준 것도 있고. 물론 홈에서 질 일은 없겠지만 부천도 쉽지 않은 팀이거든요. 물론 지난번 수원 삼성한테 이제 선제골 넣고 4실점을 했지만 언제든지 이제 다득점을 할 수 있는 약간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득점도 23골이나 넣고 있어서 인천이 유리하긴 해요. 홈에서 실점도 적고. 근데 배당 대비 인천승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천이 뭐 전남이나 김포, 천안시티 지금 컵대회 제외하면은 3경기 연속 홈에서는 이제 무실점 중이고 그 전에도 보면은 먹혀도 이제 뭐 한 골 그게 전부였으니까. 근데 지난번 천안시티 3실점을 생각하면 부천도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오버 봅니다. 오버. 뭐 역배까지 보긴 어렵고 그래도 인천 홈인데. 근데 이제 오버 보는 입장에서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홈의 실점률 생각할 때 언더 봐야 돼요. 무고사도 빠지고 하니까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뭐 무고사가 뭐 모든 골을 담당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천이 골을 못 넣을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부천이 한 골이라도 넣어주면 오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뭐 2골 넣으면 거의 오버 난다 보고 부천이 넣으면 그래서 이 인천보다는 부천이 골을 못 넣을까봐 이제 그런 거지. 인천은 홈이면 웬만하면 다 골을 넣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상성은 2번 다 이기긴 했습니다. 부천 원정 가서도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지난 4월에. 근데 그때도 무고사가 한 골을 넣고 뭐 제르소가 이제 어시를 2번이나 했고 무고사 어시도 있긴 한데 무고사 빠진 게 조금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인천 승무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K리그는 변수가 워낙 많아서 처음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인천이. 그것까지 생각해서 오버 가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김포하고 천안시티 가도록 할게요. 자, 김포 같은 경우 지금 천안시티보다는 순위가 높긴 한데 일단 천안시티 아까 꼴찌라 했죠. 그리고 김포가 이제 11위. 득점도 앞서고 실점도 적습니다. 그리고 김포가 원정에서보다는 홈에서 승점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천안시티가 원정 6패거든요. 무승부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포도 보면은 뭔가 수비 쪽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몇 명 있고 공격에 청대 차출로 한 명이 빠집니다. 2골에 1어시 넣고 있는 선수가 빠지고 천안시티는 반대로 이제 수비 쪽에 청대 차출 그리고 얘는 또 공격 쪽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건 김포가 조금 더 홈이라서 괜찮지 않을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는 이제 부상으로 조금 경기를 뭐 한두 경기 못 뛴 선수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전할 수도 있긴 한데 자, 상성은 김포가 좋습니다. 홈에서 천안시티 상대로 4승 2무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성 자체는 김포가 좋고 최근에 김포가 컵대회가 마지막 승리였기 때문에 리그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승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안 나죠. 리그로 치면은 충남 아산전 이긴 게 유일한 1승입니다. 3월에. 즉 원정에서 지금 6연패죠. 전패. 무조차도 없고 득점도 뭐 가끔씩 한 골은 넣긴 합니다만은 부족하고 컵대회에서 이제 김포하고 비겼던 전적이 있어서 그나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하겠죠. 그때 1대0으로 앞서다가 이제 비겨서 연장 가서 졌는데
최근에 인천전 득점이라든가 성남, 경남 그리고 이 득점 흐름을 봤을 때 김포도 두 골 이상 못 넣으면 못 이기기 쉽지 않아 보여요. 최근에 두 골 이상 넣은 경기가 없거든요, 김포가. 결국에는 예전에 뭐 안산이나 천안시티 원정 에서 이제 두 골을 넣었지만 오늘 상대하는 천안시티는 오히려 홈에서는 또 컵대회에 비기기도 했었고 최근에 득점력으로 보면은 천안이 어쩌면 김포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도 홈으로 이제 김포가 상성도 좋고 뭐 원정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이제 김포 쪽으로 빠지는데 저는 반대로 천안시티가 지난번 인천전 3골을 넣었고 이정엽이 어쨌든 후반에 2골을 넣었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교체로 나오든 선발로 나오든 골을 넣을 확률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천안시티가 김포를 처음으로 이기든 아니면 김포가 이제 뭐 이기든 어느 쪽이 이겨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천안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김포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천안도 지난번 홈이었기 때문에 3골이지 원정인 걸 감안하면은 사실 언더에 좀 더 가깝긴 해요. 근데 뭔가 김포도 승리가 필요하고 천안도 이제 승리가 좀 필요한 입장이라서 전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버 보는 게 좀 많네요. 오버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1시까지 좀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구매하러 나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오후에 와서 그 네이션스 결승, 준결승 3, 4위전 그리고 미추까지 MLB도 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1점 차는 이제 오늘 하루 건너뛰었으니까 다시 한번 노려보고 그래서 흐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시화하고 도쿄베르디 이 경기도 이제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자, 지난번 도쿄베르디 원정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홈에서 최근에 리그에서는 좀 밀려요. 20년도 이후에 두 경기 다 이제 1무 1패로 이긴 적이 없어서 상성은 조금 뭐 밀리는데 일단 가시화 같은 경우 지금 4위죠. 도쿄베르디는 13위 리그에서. 득실도 실점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득점에서 차이 나고 어쨌든 지난번에 3대0으로 이긴 게 좀 큽니다. 원정 가서. 이번엔 또 홈이고. 물론 이제 국대 차출로 공격에 1명, 뭐 미드필더 1명 빠지긴 했지만 공격에 뭐 1명 빠졌다고 해서 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쿄베르디는 뭐 차출은 없지만 미드필더에 3골이 가장 많은 선수예요. 여기는. 근데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지난번에 퇴장이 있었거든요. 그 홈에서 도쿄베르디가. 그래서 잠시만요. 경고 누적 퇴장이었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여긴 또 수비수라 나오네. 어쨌든 3골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장 이후에 또 추가골을 넣었기 때문에 가시화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홈이기도 하고. 도쿄베르디가 이제 원래 원정에서 좀 무가 많았던 팀인데 최근에 후쿠오카전도 비기고 그래서 나름 리그에서는 뭐 생각보다 패배가 많이 없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무승부도 없었다가 이제 후쿠오카 상대로 무를 기록하면서 이제 무가 생기긴 했는데 이 리그 경기에서는 가시화한테 0대0으로 비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컵대회고 3대0으로 앞서다 보니 이거를 3골을 극복하기는 좀 힘들다 봐요. 다만 이제 가시화가 얘네도 이제 3일 뒤에 이제 컵대회가 있어요. 뭐 도쿄베르디도 있긴 하지만 로테를 돌리거나 좀 무리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홈승이 유력하긴 한데 이길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이게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배당 자체가 되게 높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시화가 최근에 비셀고베한테 진 것도 있고 리그에서는 살짝 좀 주춤합니다. 컵대회를 제외하면 3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뭔가 도쿄베르디보다는 가시와 승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쿄베르디가 패배가 많지는 않아서 무승부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워낙 언더가 많아서. 근데 지난번 이제 오버도 났고 가시와가 뭐 홈에서 다득점을 하는 팀은 아니긴 해요. 오히려 원정보다는 홈에서 득점이 좀 더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가시와 승무 보는 입장에선 언더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0대 0으로 끝나면서 가시화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낮 경기는 낮 경기 저녁 경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원래 오늘 한 번에 같이 하려 했는데 시간이 어제는 좀 늦었잖아요. 6시 7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한 번에 했던 건데 좀 더 일찍 시작하기도 했고, 오늘은 좀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부 끊고 2부 새벽에 있는 네이션스랑 이제 내일 오전에 있는 미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4, 5시, 뭐 늦으면 저녁쯤 5시, 6시 정도에 와서 좀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MLB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MLB를 하면은 뭐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안 하면 오히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저는 이따가 2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